어머니, 괜찮으세요? 폭설이 내리는 밤길을 잃을 노인을 도왔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재벌 회장이었고 그 남자에 의해 저를 파멸시킨 비밀이 그날 밤 드러났습니다.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편안한 자리에 앉으셔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상골의 작은 국도변 마을에 눈이 내리기 시작한 것은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고 소복한 눈송이였지만 해가 기울면서 점점 굵어지고 거세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미 아침부터 수십 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을 예고했고 설 연휴를 앞둔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윤인의 분식이라는 낡은 간판을 단 식당은 마을 어귀 국도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24시간 영업을 하며 장거리 트럭 기사들과 기차를 놓친 여행객들로 북적였던 곳이지만 지금은 손님이 뜸했습니다. 간판에 24시라는 글자는 희미하게 지워진 채 흔적만 남아 있었고 식당 안 형광등 몇 개는 깜빡거리며 수명을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한서유는 주방 안쪽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저으며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34살의 그녀는 깔끔하게 묶은 머리와 앞치마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느 식당 주인과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예리하며 무언가를 끊임없이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단골 손님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사장님, 우리 이만 가볼게요. 눈이 너무 많이 오는데 괜찮겠어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세요. 조심해서 가시고요. 국도 상황 보면서 천천히 운전하세요. 손님들이 하나 둘 떠나고 저녁 7시가 되자 식당 안에는 서윤 혼자만 남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눈은 이제 폭설이라 불러도 손색 없을 만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정리를 하며 무심코 라디오를 켰습니다. 라디오에서 아나운서의 침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은 최대 5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고립에 대비해 식량과 난방 연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 전 서울을 떠날 때의 그날도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눈은 이렇게 거칠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슬프고 차가웠습니다. 한서윤, 세진투자증권 기업분석팀의 에이스였던 여자. 민성전자, DK화학, 현진차 같은 대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읽고 투자 의견을 내는 일로 업계에서 이름을 날렸던 여자. 그러나 그녀가 발견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그것은 대한산업이라는 중견 계열사의 인수합병건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M&A였지만 서유는 재무제표 깊숙한 곳에서 조작된 매출, 숨겨진 부채,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자산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상사에게 보고했고 컴플라이언스 팀에 제보했으며 마지막에는 금융감독원에까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그녀였지만 오히려 증거를 조작한 문제 직원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그녀는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사실상 금융업계에서 영구 퇴출당했습니다. 블랙리스트, 그 단어가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서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자조적이고 쓸쓸한 목소리였습니다. 왜 가만히 있지 못했을까? 그녀는 종종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녀는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작된 M&A로 일자리를 잃을 하청업체 직원들, 주가 조작으로 손해를 볼 개인 투자자들, 결국 무너질 회사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울에서 200km 떨어진 이 산골 마을. 돌아가신 외삼촌이 운영하던 이 낡은 식당을 물려받아 라면과 김밥을 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재벌들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겠지.
바로 그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강한 바람과 함께 눈이 실내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유는 재빨리 국자를 내려놓고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문 앞에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너무 얇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와 어깨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놀람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곧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 놀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녀는 재빨리 노인의 팔을 잡아 안으로 모셨습니다. 노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아요. 택시에서 잘못 내려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서윤은 노인을 가장 따뜻한 자리인 주방 가까운 테이블로 안내하고 재빨리 두꺼운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걱정스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이거 두르세요. 제가 따뜻한 거 끓여드릴게요.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택시에 가방도 두고 내려서 돈이 없어요. 서윤이 안심시키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제가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노인이 안도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서윤이 안심시키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날씨에 혼자 다니시면 어떡해요. 서윤은 주방으로 들어가 빠르게 해장국을 한 그릇 담았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서 내왔고 노인은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서윤이 따뜻하게 당부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안 돼요. 서윤은 노인의 젖은 코트를 벗겨 히터 앞에 걸어두고 따뜻한 수건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노인은 국을 몇 숟가락 뜨고 나서야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진심 어린 감사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 제가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요. 서울로 가는 길이었는데. 서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서울이요? 지금 이 날씨에 서울까지요? 노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움과 걱정,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서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국도가 거의 끊긴 상태일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층에 방이 있어요. 노인이 미안해하며 사양했습니다. 아이고, 그럴 수는 없죠. 폐를 너무 끼치는데. 서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죠. 설 연휴 전이라 손님도 없을 거고요. 노인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궁금함과 조심스러움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사장님은 원래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서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짧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3년 전에요. 노인이 이해하듯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그럼 저처럼 연고가 있으신가 보네요. 서윤이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외삼촌이 하시던 식당이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물려받았고요. 노인은 서윤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 분이 이런 곳에서 사시기 힘드시겠어요. 서윤이 짧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조용하고 좋아요. 더 이상 과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국을 다 비우고 나서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과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이요. 서울에서 큰 회사를 운영해요. 서윤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깊은 근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랑스럽기보다는 걱정이 더 많아요. 침묵이 잠깐 흐른 후 노인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부러워하죠. 큰 회사 회장 아들이라고. 그런데 전 그 아이가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행복하지 않은 걸 알아요. 그냥 기계처럼 일만 하고 살거든요. 서윤은 말없이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죄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28살에 갑자기 회사를 떠맡았어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요. 그때부터 그 애는 변했어요. 웃지도 않고 사람을 믿지도 않고 그냥 숫자와 계약서만 보면서 살아요. 서유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도 숫자와 계약서만 보며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드님을 사랑하시는 게 보여요. 노인이 눈물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랑하죠. 하지만 그 아이는 제 사랑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최근에 또 큰 일을 벌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회사를 인수한다는데 전 그게 걱정돼요. 그 아이가 또 무리하는 건 아닌지, 또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건 아닌지. 서윤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 인수요? 노인이 불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뉴스에서 봤어요. 몇 천억짜리 딜이라고. 바로 그 순간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가의 SUV였습니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최신형. 폭설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그 차는 식당 앞에 정확히 멈춰 섰습니다. 서유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맞으며 식당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36쯤 되어 보였고 날카로운 이목구비에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인사도 없이 차갑고 명령하듯 물었습니다. 윤정희 씨가 여기 계십니까? 노인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놀람과 미안함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아.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평평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가 냉정하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왜 연락도 없이 나오셨습니까? 기사한테 전화 왔습니다. 어머니를 산골 마을에서 내려드렸다고. 노인이 미안해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엄마가 그냥 내가 있는 곳 말고 다른 곳도 가보고 싶었어. 남자가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설 연휴 전날입니다. 집에 계셔야죠. 노인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도윤아, 엄마는... 남자가 짜증 섞인 차가운 목소리로 끊어 말했습니다. 귀찮게 하지 마세요. 자, 대기하고 있습니다. 서유는 그 대화를 들으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남자의 말투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고 강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남자가 처음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평가하듯 차가웠습니다. 무례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서윤이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식당 주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는 제 손님이시고요. 남자가 기계적이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를 돌봐주신 건 감사합니다. 비용은 지불하겠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비용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방금 따뜻한 국을 드시고 몸을 녹이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폭설 속에서 바로 차에 태워 가시겠다고요? 남자가 차갑고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울까지 2시간 반이면 갑니다. 차 안에 난방도 있고. 서윤이 비꼬듯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2시간 반이요? 지금 국도 상황 보셨어요? 체인도 안 보이던데 어떻게 서울까지 가시려고요? 남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위협적이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일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서윤이 강하게 맞섰습니다. 어머니의 안전 문제예요. 간섭이 아니라. 남자가 오만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비용은 2배로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서윤은 참다 못해 남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밖에 폭설이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지금 나가시면 고속도로는커녕 이 마을 밖도 못 나가실 거예요. 남자가 위협적이고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비켜 주십시오. 서윤이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안 비켜요. 두 사람이 팽팽하게 마주 보고 섰습니다. 바로 그때 노인 윤정이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애원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분 말이 맞아. 엄마도 무서워. 그냥 오늘은 여기서 쉬자.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노인이 간절하고 절박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엄마 말 한 번만 들어줘.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턱선이 굳어졌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코트를 벗으며 식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테이블, 오래된 메뉴판, 깜빡거리는 형광등. 그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서윤은 팔짱을 끼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층에 방이 2개 있어요. 어머니는 안쪽 방 쓰시고 손님은 바깥쪽 방 쓰시면 돼요. 남자가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이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남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서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준비해 드릴게요. 어차피 재료 남은 것도 많고. 서윤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냄비에 물을 올리며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속으로 비웃듯 생각했습니다. 재벌집 도련님이로군. 그녀는 저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사람을 비용으로 환산하는 사람들. 하지만 동시에 노인의 슬픈 눈빛도 기억났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어머니의 눈빛.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서윤은 김치찌개와 여러 반찬을 차렸습니다. 윤정이는 감탄하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거 정말 맛있다. 너도 좀 먹어봐. 장도윤이 무감정하고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먹고 있습니다, 어머니. 노인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핸드폰만 보는구나. 밥 먹을 때는 좀 내려놓고. 도윤이 차갑고 사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급한 메일이 있습니다. 서윤은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대화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차단에 가까웠습니다. 노인이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서윤을 불렀습니다. 사장님. 서윤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노인이 부드럽게 권했습니다. 같이 앉아서 드세요. 혼자 부엌에서 드시지 마시고. 서윤이 사양하듯 말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저는 나중에. 노인이 따뜻하게 고집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리 앉으세요. 젊은 사람이 혼자 먹으면 쓸쓸하잖아요. 서윤은 난처한 표정으로 앞치마를 풀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장도윤은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궁금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서울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 서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금융 쪽 일이었어요. 노인이 놀라며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 금융이요? 그럼 똑똑하신 분이시네요. 서윤이 겸손하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숫자나 보는 일이었어요. 장도윤의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서윤을 제대로 쳐다보았습니다. 날카롭고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금융이요? 서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도윤이 신문하듯 물었습니다. 어느 회사였습니까? 서윤이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세진투자증권이요. 장도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냉정하고 분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셨습니까? 서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도윤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왜 여기 계십니까? 서윤은 짧게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자조적이고 씁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만뒀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도윤이 무심한 듯 평가하듯 말했습니다. 흔치 않은 경력인데 아깝네요. 서윤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았습니다. 냉소적이고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손님이 볼 때는 그렇겠죠. 분위기가 미묘하게 긴장됐습니다. 윤정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안의 전등이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노인이 놀라 외쳤습니다. 아이고. 서윤이 침착하고 안정적인 목소리로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자주 그래요. 금방 다시 들어올 거예요. 서윤은 침착하게 일어나 서랍에서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비상 촛불 몇 개를 테이블 위에 켜놓았습니다. 설명하듯 말했습니다. 겨울에는 눈 때문에 전선이 끊어지는 일이 많아요. 보통 한두 시간이면 복구되는데 그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바람 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네요. 장도윤은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호도 약하네요. 서윤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산골이라 원래 그래요. 폭 설 때는 더 심하고요. 촛불 아래에서 세 사람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윤정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고 장도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서윤은 촛불을 정리하며 이 이상한 상황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노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추우면 어떡하지? 도윤이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난로가 있습니다. 서윤이 석유 난로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켜놓으면 춥진 않을 거예요. 난로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촛불과 난로의 빛이 어우러져 식당 안은 묘하게 아늑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장도윤이 짧고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이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서윤은 설거지를 마저 하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수도꼭지를 틀자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아, 노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윤이 체념한 듯 설명했습니다. 수도가 얼어붙었나 봐요. 이것도 가끔 그래요. 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들은 이 공간에 갇힌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밖에는 폭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노인에게 부드럽게 권했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시면 먼저 쉬세요. 위층 방에 이불 깔아놨어요. 노인이 외로운 듯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도 여기 좀 있다 갈게. 혼자 있기 싫어서. 윤정이는 난로 가까이 앉았습니다. 장도윤도 자리를 옮겨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들과 함께 난로 주변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촛불을 사이에 두고 둘러앉았습니다. 노인이 조용하고 감회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도윤이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뭐가요, 어머니? 노인이 신비로운 듯 말했습니다. 이렇게 눈 오는 날 모르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게 마치 운명처럼. 도윤이 차갑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운명은 없습니다, 어머니. 그냥 우연입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슬프고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우연이라. 내 아버지도 그런 말 자주 했지. 모든 게 확률이고 통계라고. 도윤이 냉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노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고 의미 있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도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오늘 여기 온 건 정말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엄마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도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인이 진지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요즘 추진하는 그 일 말이야. 무슨 대한산업이라고 했나? 그 회사 인수하는 거. 서윤의 몸이 굳었습니다. 대한산업. 그 이름이 그녀의 과거를 단번에 소환했습니다. 장도윤도 놀라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걸? 노인이 걱정스럽고 불안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 그리고 내 친구 재혁이한테도 들었어. 그 아이가 내 걱정을 하더라고. 이번 딜이 너무 크고 위험하다고.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의심스럽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재혁이 그런 말을 했습니까? 서윤은 가만히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한산업, 그리고 민재혁. 그 두 이름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민재혁, 그녀의 전 상사, 그녀를 업계에서 매장시킨 장본인, 그리고 대한산업, 그녀가 발견한 회계 부정의 핵심.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님. 도윤이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고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손님이 장도윤 씨세요? 장도윤이 의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신문에서 봤어요. 태양그룹 회장. 도윤이 짧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서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떨리고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민재혁 씨는 태양증권 대표이사죠? 도윤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아는 분입니까?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알죠. 잘 알아요. 그녀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에 저를 이곳까지 쫓아낸 사람이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난로의 불꽃이 타닥거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장도윤은 서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윤이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억눌린 분노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손님의 친구, 민재혁. 그 사람이 3년 전 세진투자증권에 있을 때 저는 그 밑에서 일했어요. 그녀가 조금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대한산업 인수합병 건 기억하세요? 장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냉정하고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서윤이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딜의 실사를 담당했어요.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실적을 검토하고 투자 의견을 내는 일이었죠. 그런데 서윤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목소리에 확신과 분노가 섞였습니다. 숫자가 안 맞았어요. 매출은 부풀려져 있었어요. 부채는 숨겨져 있었어요. 자산 가치는 의도적으로 과대평가됐고 감사보고서는 조작된 거였어요. 도윤이 냉정하고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서윤이 자신 있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애널리스트였어요. 숫자를 보는 게 제 일이었죠. 숨겨진 계열사 거래 내역,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분식 회계까지 전부 다 발견했어요. 장도윤은 말없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쓴웃음을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보고했어요. 민재혁 이사에게, 컴플라이언스 팀에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금감원에까지. 도윤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억울함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 직원이 됐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혁은 제가 개인적인 원한으로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어요. 저를 정신 상태가 불안정한 직원으로 몰았고 블랙리스트에 올렸어요. 금융업계 전체에 소문을 퍼뜨렸죠. 서윤이 비통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서윤이라는 애널리스트는 절대 고용하지 마라. 내부 정보를 조작하는 위험한 인물이다. 도윤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서윤이 강하게 되물었습니다. 어느 쪽이요?
제가 증거를 조작했다는 게요. 아니면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게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서윤은 비웃었습니다. 자조적이고 쓴웃음이었습니다. 증거 조작은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블랙리스트는 사실이죠. 전 3년 동안 어떤 금융사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어요. 이력서를 내면 1차에서 떨어졌어요. 이유도 모르게. 윤정이는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충격받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사장님이 그때 그분이세요? 재혁이가 말했던. 서윤이 쓴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아십니까? 노인이 불안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재혁이가 몇 년 전에 말한 적이 있어요. 회사에 문제를 일으킨 직원이 있었다고. 그 일로 큰 소송이 있었다고. 서윤이 담담하고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송은 제가 졌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증거는 있었는데 사라졌죠. 제가 모았던 이메일, 내부 문서, 접속 기록, 전부 다 서버에서 삭제됐어요. 그리고 저만 증거 조작으로 고소당했죠. 장도윤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촛불 아래에서 어둡게 보였습니다. 차갑고 회의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지금 하십니까? 서윤이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녀가 장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손님이 지금 인수하려는 회사가 대한산업이라면서요. 3년 전 그 회사예요. 숫자가 조작된 회사. 그리고 민재혁이 손님의 파트너라면. 도윤이 차갑고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파트너가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윤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불안과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아, 이게 무슨 말이니? 재혁이가 정말 그런 일을. 도윤이 방어적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서윤이 냉소적이고 비꼬듯 물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았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손님, 실사 보고서 제대로 보셨어요? 대한산업의 재무제표 직접 확인하셨어요? 도윤이 방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검토했습니다. 서윤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 전문가가 민재혁이죠? 장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진지하고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손님, 도윤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서윤이 쓸쓸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3년 동안 여기서 라면이나 끓이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 회사를 잊은 적은 없어요. 대한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지켜봤죠. 도윤이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요? 서윤이 자조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복수요? 아니면 정의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 회사는 지금도 부실해요. 숨겨진 부채가 있고 조작된 실적이 있어요. 그리고 손님이 그걸 인수하면. 도윤이 냉정하게 끊어 물었습니다. 제가 손해를 본다? 서윤이 진지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손님뿐만 아니에요. 그 회사 직원 수천 명, 하청업체 수백 곳, 그리고 손님 회사의 주주들까지 피해를 입어요. 장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서윤과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있어요. 장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날카롭고 강하게 물었습니다. 어디에요? 서윤이 조용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3년 동안. 도윤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서윤은 쓰게 웃었습니다. 고통스럽고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쓰려고 했죠. 몇 번이나. 그런데 매번 방해가 있었어요. 협박 전화, 집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어머니 산소에 페인트 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정도면 이해하시겠어요? 윤정이가 충격받아 숨을 들이켰습니다. 경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일까지. 서윤이 담담하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았어요. 겁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장도윤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단호하고 강한 목소리였습니다. 손님이 이 딜을 진행하신다면 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증거를 공개할 거예요. 금감원에, 검찰에, 언론에. 손님의 회사가 피해를 입더라도. 도윤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위협하시는 겁니까? 서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경고예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도윤은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회의와 배신감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재혁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20살 때부터 함께였습니다. 대학 동기였고 첫 회사도 함께 만들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회사를 맡았을 때도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서윤이 냉정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도윤이 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녀가 냉정하고 분석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민재혁은 손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대한산업 인수가 성사되면 그 사람이 가장 큰 이득을 봐요. 수수료, 스톡옵션, 그리고 뒤에 숨겨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차익까지. 전 그 구조를 다 알아요. 장도윤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설 속에서 또 한 대의 차가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벤츠 S클래스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값비싼 패딩을 입고 있었고 눈을 털며 식당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재혁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혁이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여기 있었구나. 찾느라 고생했어. 하지만 식당 안으로 들어오며 서윤을 보자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놀라고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서윤? 서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분노와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이사님. 민재혁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색하고 어정쩡한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야? 3년?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은. 서윤이 차갑고 단호하게 끊어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재혁은 장도윤을 보았습니다. 걱정스럽고 다급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가 실종됐다고 해서 같이 찾아 나섰어. GPS 추적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머님, 괜찮으세요? 노인이 복잡한 표정으로 민재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고 불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재혁아. 그녀가 조금 더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민재혁은 코트를 벗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전이네. 폭설 때문인가? 도윤이 짧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민재혁은 서윤 옆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친근하고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 씨, 여기서 식당을 하고 있었구나. 잘 지냈어? 서윤이 차갑고 적대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었어요. 이사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민재혁이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선적이고 동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직도 날 원망하는구나. 그가 후회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 씨, 그때 일은 정말 유감이었어. 하지만 넌 너무 앞서갔어. 업계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급진적으로. 서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끊어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재혁이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뭐? 서윤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전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사님은 그 진실을 묻었죠. 민재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냉소적이고 오만한 목소리였습니다. 진실? 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서윤 씨, 금융업계에서 진실이 뭔지 알아? 숫자가 진실이야. 그리고 그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관점의 문제지. 서윤이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대한산업의 숫자는 조작됐어요. 민재혁이 가볍게 넘기듯 말했습니다. 과장됐을 수는 있어도 조작은 아니야. 서윤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민재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곤한 듯한 목소리로 장도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도윤이 무표정하게 그를 보았습니다. 민재혁이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하던가? 장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재혁이 조금 더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도윤아?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재혁이 긴장한 듯 대답했습니다. 응. 도윤이 냉정하게 요구했습니다. 대한산업 딜, 실사 보고서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나? 민재혁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당황하고 방어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도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재혁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뭘? 도윤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숫자를. 민재혁은 장도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아, 설마 이 사람 말을 믿는 건 아니지?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확인하는 거야. 재혁이 방어적이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인은 이미 다 했잖아. 외부 감사도 받았고 법무법인 검토도 끝났어. 도윤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 외부 감사와 법무법인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지? 민재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혁아, 설마 정말. 민재혁이 부드럽고 달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해예요. 이 친구가 옛날 일 때문에 예민해진 거죠. 서윤이 일어서며 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민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충격과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 서윤은 주방으로 걸어가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대한산업의 실제 재무제표, 숨겨진 부채 내역,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증거, 그리고 그녀는 민재혁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날카롭고 비난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님이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민재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경악하고 당황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서윤. 서윤이 계속해서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USB에는 대한산업뿐만 아니라 이사님이 지난 5년간 관여한 다른 딜들의 증거도 있어요. 전부 다 같은 수법이었죠. 실사를 조작하고 숫자를 부풀리고 수수료를 챙기. 민재혁이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재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윤을 노려보았습니다. 위협적이고 분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넌 뭘 원하는 거야? 서윤이 단호하고 정의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의요. 민재혁이 비웃으며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의? 그가 조롱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정의 따위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해? 한서윤, 넌 순진해. 그래서 여기까지 쫓겨난 거야. 서윤이 강하고 자존감 있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전 쫓겨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온 거예요. 이사님 같은 사람들이랑 같은 공기 마시기 싫어서요. 민재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장도윤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차갑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혁. 재혁이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도윤아. 도윤이 냉정하고 단호하게 끊어 말했습니다. 재혁. 재혁이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 여자 말은 믿지 마. 얘는 정신이 이상해. 3년 전에도 그랬고.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명령하듯 권위 있게 말했습니다. 재혁. 재혁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도윤아. 도윤이 냉혹하고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USB 내용,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 재혁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도윤아. 도윤이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두 남자가 마주 보았습니다. 20년 우정이 그 순간 금이 갔습니다. 민재혁은 한참을 장도윤을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패배와 절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 도윤은 표정 없는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가 미안해. 재혁이 무너지듯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다 사실이야. 그가 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대한산업, 그 전에 대성케미칼, 그리고 작년의 유신건설까지 다 내가 숫자를 조작했어. 윤정이가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경악한 목소리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장도윤이 차갑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재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이 냉정하게 다그쳤습니다. 왜 그랬어? 민재혁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변명이 섞여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 그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자조적이고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재벌 3세야.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졌지. 하지만 난 아니었어. 난 모든 걸 내 힘으로 만들어야 했어. 그런데 이 업계에서 정직하게는 큰 돈을 벌 수 없어. 알잖아. 도윤이 배신감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날 이용한 거야? 재혁이 변명하듯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용이 아니야. 우린 파트너였어. 내가 딜을 만들면 넌 자금을 대고 우린 함께 성장했잖아. 도윤이 차갑고 비난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혁이 반박하듯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정? 그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도윤아, 한국 재계에서 깨끗한 회사가 어디 있어? 민성도, DK도, 현진도 다 똑같아. 차이는 들키느냐 안 들키느냐 뿐이야. 도윤이 분노하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게 변명이 돼? 재혁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절박하고 방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현실이야. 그가 거칠게 말을 이었습니다. 난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야. 이 지옥 같은 금융업계에서 재벌들의 먹이가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거야. 서윤이 차갑고 비난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로 던진 거지. 그녀가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한산업 직원들, 하청업체들, 개인 투자자들, 이사님의 생존을 위해 희생된 사람들 말이에요. 민재혁은 서윤을 돌아보았습니다. 분노와 방어가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넌 뭔데 날 심판해? 넌 완벽한 사람이야? 서윤이 담담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남을 속이며 살진 않아요. 재혁이 비웃으며 공격적으로 다가갔습니다. 남을 속여? 그가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면이나 팔면서 정의의 사도인 척? 웃기지 마. 넌 그냥 겁쟁이야. 3년 동안 그 증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못한 겁쟁이. 서윤이 움찔했습니다.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재혁이 냉소적이고 공격적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널 협박했을 때 왜 경찰에 신고 안 했어? 왜 언론에 제보 안 했어? 왜 그냥 여기 숨어 살았어?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재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웠으니까 그랬겠지. 내 가족이, 내 미래가 무서웠으니까. 그럼 넌 나랑 뭐가 달라? 우린 똑같아.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고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녀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전 이사님과 달라요. 전 적어도 제 양심을 팔지는 않았어요. 재혁이 냉소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양심. 그가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양심으로 밥 먹고 사니? 서윤이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녀가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심 없이는 사람답게 살 수 없어요. 민재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도윤이 침묵을 깼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도윤이 냉혹하고 확고하게 명령했습니다. 회사 그만둬. 민재혁이 놀라 장도윤을 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뭐라고? 도윤이 단호하고 권위적으로 말했습니다. 태양증권 대표이사지. 내일 아침까지 사표 내. 재혁이 다급하고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도윤아, 농담이지? 도윤이 냉정하고 확고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가 계속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딜, 내가 직접 재조사할 거야. 문제가 있는 건 전부 바로잡고 피해자들한테는 보상하겠어. 재혁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그럼 회사가 망해. 도윤이 담담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망하면 다시 만들면 돼. 재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가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절박하고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아, 정신 차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뭔데 이걸 다 무너뜨리려고 해? 도윤이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쌓아온 게 아니라 쌓아올린 거짓말이잖아. 재혁이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거짓말이든 뭐든 그게 우리 회사를 키웠어. 그게 현실이야. 도윤이 확고하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난 그런 현실 원하지 않아. 장도윤이 민재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고통스럽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8배 회사를 떠맡았을 때 난 두려웠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때 내가 옆에 있었고 난 널 믿었어. 재혁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난 널 배신하지 않았어. 회사는 계속 성장했잖아. 도윤이 쓰라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몰랐어. 정말 몰랐어, 재혁. 내가 이런 식으로 일한다는 걸.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어. 재혁이 절박하게 불렀습니다. 도윤아. 도윤이 단호하고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재혁. 하지만 이게 끝이야. 민재혁은 한참을 장도윤을 바라보다가 결국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조적이고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결국 재벌이구나. 도윤이 이해하게 물었습니다. 뭐? 재혁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의, 양심, 그런 거 다 좋아. 하지만 넌 그걸 지킬 여유가 있잖아. 재벌 3세니까. 회사가 망해도 내 앞에는 다른 길이 있어.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은 이게 끝이면 진짜 끝이야. 장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재혁은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체념하고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사표 낼게. 그리고 그가 서윤을 보았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한서윤. 진심으로. 서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혁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식당 안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장도윤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이는 난로 옆에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윤은 주방에 기대어 멍하니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이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도윤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노인이 불안하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잘한 거 맞지? 도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회의와 불확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잘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노인이 위로하듯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이었어. 도윤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옳은 일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가 돌아서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는 큰 타격을 입을 거예요. 주가는 폭락하고 언론은 난리 날 거고 소송도 쏟아질 거예요. 아마 저는 회장직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노인이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따뜻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녀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는 내가 회장이어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야. 내가 옳은 사람이어서 자랑스러운 거야. 도윤이 감동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노인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회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람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외로웠고,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어. 난 내가 아버지처럼 되는 게 두려웠어. 윤정이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고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한용 계속 선택을 보니까 넌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구나 싶어. 넌 더 나은 사람이야, 도윤아. 장도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감동하고 감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도 눈물이 났습니다. 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장도윤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진지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윤 씨. 서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도윤이 진심을 담아 부탁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서윤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뭐요? 도윤이 겸손하고 간절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회사 정리하는 거요. 부정한 딜들 바로잡고 피해자들 보상하는 거.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요.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이에요. 도윤이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풀겠습니다. 서윤이 회의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도윤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쉽지 않아도 해야죠. 장도윤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지하고 감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 씨는 3년 동안 혼자 진실을 지켜왔어요. 이제는 제가 함께 할게요. 서윤은 장도윤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도윤이 감사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전등이 다시 켜졌습니다. 정전이 끝난 것입니다. 밖을 보니 눈도 그쳐 있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났습니다. 서울 태양그룹 본사 20층. 한서윤은 새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CFO 최고 재무 책임자라는 명함이 그녀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은 전쟁이었습니다. 장도윤이 발표한 자진 신고와 피해 보상 계획은 재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언론은 연일 비판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일부 주주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정치권에서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장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부정한 딜로 얻은 이익은 전액 사회에 환원했고 내부 감사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했습니다. 민재혁은 구속됐습니다. 횡령과 배임, 사기 혐의였습니다.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대한산업 인수는 취소됐고 대신 투명한 재무 구조를 가진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추진했습니다. 서윤은 장도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블랙리스트는 풀렸습니다. 장도윤이 직접 금융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진실을 설명했고 서윤의 명예는 회복됐습니다. 장도윤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밝고 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 씨. 서윤이 공손하지만 친근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도윤이 가볍게 불평하듯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왜 그렇게 불러요? 그냥 도윤 씨라고 해요. 서윤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격식을 차려야죠. 도윤이 편안하게 물었습니다. 주주총회 준비 다 됐어요? 서윤이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이죠. 도윤이 솔직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떨리네요. 서윤이 이해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처음으로 완전히 투명한 경영 보고서를 발표하는 거니까요. 장도윤은 창가로 걸어와 서윤 옆에 섰습니다. 진지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서윤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뭐요? 도윤이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걸요. 회사 정리하고 비용 쓰고 비판받고. 서윤이 물었습니다. 후회해요? 장도윤이 웃었습니다.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도 안 해요. 오히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서윤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 씨는요? 서윤이 의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온 거 후회 안 해요? 조용한 시골 식당 버리고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따뜻하고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식당은 버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제 거예요. 주말마다 내려가서 운영하고 있어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서윤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그녀가 장도윤을 보았습니다.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고 감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도윤 씨. 도윤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서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도윤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왜요? 서윤이 감동 어린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를 믿어줘서요. 그리고 함께 해줘서요. 장도윤이 고개를 돌려 서윤을 보았습니다. 진지하고 감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서윤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전 여전히 거짓 위에 서 있었을 거예요. 서윤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서로 구해준 거네요. 도윤이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그런가 봐요. 두 사람이 미소 지었습니다. 1년 후 겨울. 강원도 산골의 작은 식당. 윤인의 분식은 완전히 새로 단장했습니다. 낡은 간판은 예쁜 나무 간판으로 바뀌었고 내부도 따뜻하고 아늑하게 꾸며졌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맛있는 국물과 정성스러운 반찬, 그리고 따뜻한 환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의 폭설과는 달리 조용하고 평화로운 눈이었습니다. 서윤은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장도윤은 테이블을 닦으며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윤정이는 따뜻한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거 맛 좀 봐봐. 도윤이 밝고 순종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장도윤은 어머니가 건네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만족스럽고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완벽해요. 노인이 흐뭇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됐다. 손님들 오시면 이거 대접하자. 문이 열리며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 등산을 하러 온 대학생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까지. 윤인의 분식은 이제 작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SNS에서 눈 오는 날 꼭 가봐야 할 식당으로 소문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윤과 장도윤은 그 유명세보다
이곳에서 보내는 평범한 시간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이 감회 깊고 신비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 신기해. 도윤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가요? 서윤이 회상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년 전 그날이요. 폭설이 내렸던 그날. 만약 그날 눈이 안 내렸다면 장도윤이 진지하고 감사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우린 서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성찰하듯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전 여전히 거짓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고 서윤 씨는 여기서 혼자 소갈이하고 있었겠죠. 윤정이가 따뜻하고 감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여전히 외로운 어머니였을 거야. 노인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이 우리를 연결해 줬구나. 서윤이 밝고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운명이었나 봐요. 그녀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우연이라고 했었는데 도윤이 부드럽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장도윤이 서윤을 보았습니다. 애정과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의미심장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인생을 바꾸는 만남은요. 서윤은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수줍고 행복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도 동감이에요. 윤정이는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만족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웠고 평화로웠고 희망적이었습니다. 폭설이 멈춘 후에 오는 조용한 눈처럼 그들의 삶도 거센 폭풍을 지나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 속에서 진실과 정의 그리고 사랑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눈은 계속해서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세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 힘들었던 현재,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 한서윤은 생각했습니다. 3년 전 그 눈 오는 날, 서울을 떠날 때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력도, 명예도, 미래도.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켰습니다. 바로 자신의 양심과 진실이었습니다. 장도윤은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 폭설의 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20년 우정과 안정적인 회사를 포기하고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덕분에 그는 처음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숫자와 효율이 아닌 사람과 정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윤정이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아버지처럼 차갑고 외로운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폭설의 밤, 작은 식당에서 아들은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더 따뜻하고, 더 정직하고, 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행복하네요. 도윤이 부드럽게 동의했습니다. 저도요. 노인이 감사하고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요. 눈은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그 하얀 눈송이들은 과거의 고통을 덮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거센 폭풍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때로는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진실을 위해 치르는 대가가 결국에는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창밖의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고 아름답게, 마치 모든 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눈 오는 어느 겨울밤,
세 사람이 우연히 만나 서로의 인생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에게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를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 봄이 오듯이요. 주인공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건강하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